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누구를 위한 화이팅이냐? 이재명을 위한 화이팅이 아닙니다. 바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화이팅입니다. 오늘 화이팅하면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와. 자, 역전용사를 이렇게 생방송으로 보기 위해서 들어와 주신 국내외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화이팅을 외치고 시작하느냐?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로 저희 마음 아니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초반 분위기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압도적으로 이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가 바로 투표장에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겠다, 이 마음이 더 생깁니까?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말씀 오늘 많이 들었는데요. 와, 놀랍습니다. 역시 여러분 대단하신데요. 함께 대단한 발언을 해주실 역전용사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보겠습니다. 민변덕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아, 분위기 좀 다르죠? 네네. 원래 우리는 이게 저 어시장에 경매 올리기 전에 네. 어선에서 직접 올린 화로회 같은 방송을 해야 한다. 여기 양식은 아무도 없습니다. 화로회 두 번째 화로회 고발뉴스 이상훈 기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연산 이상훈입니다. 네, 자연산. 웬만하면 얼굴도 좀 바꿀만 한데 여전히 자연산으로 일단 계십니다. 자, 오늘도 내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고발을 열심히 하고 지금 막 화로회처럼 나오신 우리 사법정의 TV의 김한배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살아있는 고발장 들고 왔습니다. 살아있는 고발장. 오늘도 7명을 고발했는데 그 고발 피고발인들 보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김종욱 탄탄TV의 김종욱 박사님은 차분하게 냉정하게 우리의 생각이 거칠더라도 정리정돈을 잘해주실 정치학 박사 김종욱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죽은 생선 김종욱입니다. 아, 죽은 생선 이런 판 쓰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숙성된 이제 이런 것이 벌써 이제 4,400분이 오셨으면요. 제가 좀 여러분들께 홍보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좋아요 누르지 않고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 누르고 시작해 주시면 더 많이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서 이 방송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민명덕 의원은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광화문은 못 가고 동탄 갔다 왔습니다. 아, 동탄 가셨구나. 네. 광화문 못 간 이유는 예. 저희 지역에서도 출정식을 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안양에서 하느라고 광화문은 못 갔습니다. 예. 동탄은 분위기만 들었습니다. 동탄, 아니, 광화문은 분위기만 들었습니다. 오늘 동탄 가보시고 엄청 놀라셨죠? 아, 뭐랄까.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은 예. 아직까지 많이 어색한데 우리 팀 하는 거 많이 어색한데 이런 것이 많이 보였어요. 예, 예. 특히 저도 그랬거든요. 예. 저도 이제 제 지역에서 제일 처음에 할 때 이거 좀 하지 마 짜증 내면서 제가 막 했어요. 그랬는데 상대방은 이제사 플랜카드를 붙이고 있더라고요, 아침에. 그래서 거기 형님한테 이제 붙이세요 그랬더니 어젯밤 늦게서 왔어 그러면서 이거 끝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끝났어 이 말은? 저쪽 얘기. 아, 저쪽 얘기는 자기들은 최선을 다해서 붙이지 않더라도 판이 끝났다라고 그분은 생각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네. 김한배 대표도 오늘 현장 다녀오셨잖아요. 네, 저는 동탄 주민입니다. 예, 동탄에 살아서 사실은 오늘 첫날이지 않습니까? 예. 너무 영광스러웠고 저는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3년 전 그 현장 똑같은 장소에서 대선 유세를 저는 봤거든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3년 전과 지금이 너무 분위기가 느낌이 달라요. 저희가 이 동탄 주민들과 우리 네. 국민들의 마음이 그때하고 지금이 너무 틀린 거예요. 그때는 약간 뭐랄까 쫓기는 느낌이랄까? 근데 지금은 승자의 여유 같은 여유로움과 새 나라 새 시대에 대한 희망이 그 당시보다는 지금이 더 그냥 저는 훨씬 컸다. 그래서 저는 심리적으로도 지금 이미 심리전에서 우리가 압도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심리전에서 압도하고 있다. 네. 오늘 네 분 다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겼다 이런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이재명을 지지하는 모든 국민은 이겼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예, 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아니, 압도. 예. 아니 저는 동탄에서 보니까 생각보다 적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2시였잖아요. 2시에서 2시 반 정도였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많이 모이기가 힘들구나. 첫째가 하나고 또 두 번째는 첫날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아직까지는 무르익지 않았구나. 예. 이런 느낌이었어요. 생각보다는 적었다 하나하고 두 번째는 굉장히 그
테러에 대한 위험들 때문에 많이 불편했다. 예, 예. 예. 시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불편하겠다. 그리고 앞에 뭘 가리는 게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좀 흥은 별로 입장에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스킨십하고 그러고 싶었을 텐데 라는 생각. 예, 지금은 사진으로 나오는데요. 민병헌 의원께서 매우 조심스럽게 말씀 주셨는데 하여튼 오늘 열기는 대단했습니다. 전 국민들이 열화와 같은 응원의 목소리 곳곳에서 들렸고요. 자, 광화문에서 이재명 후보 어떤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실까요? 세상을 밝게 비추는 문, 광화문이라는 이름 그대로 우리는 이곳에서 칠흑 같은 내란의 어둠을 물리쳤습니다. 빛의 혁명을 시작한 이곳에서 첫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의미를 남다르게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 희망과 열정 넘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국민 여러분의 열망과 명령에 반드시 보답드리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향한 그 위대한 발걸음에 함께 서 주시겠습니까? 자, 엄청 이제 피곤했을 테고 지금 목소리도 평소에 하는 목소리보다 청량감이 좀 떨어지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온 힘을 다 쏟아서 저렇게 이제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상호 기자. 지난 그 경청 기간 동안에 40개 군인가를 돌았대요. 51개 군 정도 되더라고 지역이요. 그렇죠. 근데 마이크 없이 예. 이걸로. 그러니까 사실 저는 어떻게 목이 아직까지 저 정도라도 나오지. 오히려 저는 놀랄 정도인데 사실 오늘 아침 9시부터 출정식을 했잖아요. 예. 아마 저 청계광장 생기고 그 9시에 저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던 건 아마 처음 아닌가 싶었어요.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알아보니까 뭐 동원된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나오셨다는데 정말 아마 많은 분들이 너무나 아기다리 고기다리 기다리던 시간이 이제 시작된 것이 아닌가. 사실 뭐 지역에 따라서 약간씩 이제 뭐 체감되는 분위기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도올 선생님 제가 연락을 드렸었어요. 도올 선생님 계속 걱정하시거든요. 아, 직접 전화 네, 통화하셨습니까? 김용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뭐 마지막까지 진짜 경문에 경문 계속 이렇게 독려하고 그런 방송을 만들어서 올리고 계신데 한마디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선거 운동이 시작됐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기적적이다. 예, 예. 너무나 감동해 하고 계시고 만약에 사실 22일 동안에 혹시라도 우리가 저들이 또 이상 오판을 하게 될까봐 지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차라리 그냥 우리가 알아서 투표할 테니까 2월 3일까지 어디 좀 딴 데 좀 조용히 좀 휴양지 가서 개각에 대해서 좀 뭐 회의를 하고 계시든 아니면 좀 쉬시다 오셨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런 분들도 상당히 그 댓글을 통해서 많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도올 선생님하고 통화하니까 이제 도올 선생님은 네네. 지금 이제 어쨌든 선거 운동이 시작된 것만 해도 기적이다. 그렇죠. 그 외에 다른 말씀은 어떤 거 안 하시던가요? 일단은 이번 선거가 단순히 그냥 이 정권 교체가 아니다. 워낙 네. 이제 역사적으로 깊이 있게 통찰하시는 분이라서 해방 이후부터 여태까지 우리 실현하지 못했던 역사 재정립, 나아가서 조선 이후에 사실은 축적된 대한민국 적폐를 완전히 갈아엎는 선거가 될 것이다.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기대만큼 미흡했던 부분에 있어서 또 신랄하게 비판하시기도 했던 지식인이기 때문에 그만큼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신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안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 김종국 박사 지금 이제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느낌은 드는데 어떤 게 있었습니까? 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김민석 최고위원,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별도의 TF팀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나 패널들이 우려하는 것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준비했었고 준비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조치를 취하고 있고 경우가 지금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급의 경우가 지금 경찰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또 소위 대통령 경호처까지 해야 되는 거 얘기하는데 또 그러면 또 국민들이 야 경호처 믿을 수 있어 이런 말씀이 나올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저는 뭐 여러 가지 장비들이 다 동원되고 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준비가 잘 되고 있으니까 김인석 최고위원 얘기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국민들 걱정하지 마시라. 그런 마음은 다 알겠으나 네. 이것이 중심이 되게 되면 선거라고 하는 메시지 자체의 핵심은 후보를 잘 우리가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만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들이 주요하게 전파되어야 되는데 이게 오늘 선거운동 직전까지는 계속 그런 내용들이 중심이다 보니까 안전, 보안 이런 문제가 되게 중요했었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벌어진 이 말도 안 되는 사태와 관련해서 이 정도 일을 벌일 때에는 뭔가 의무가 있을 거 아니야라고 하는 생각들 때문에 저도 지금은 후보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그래서 제가 볼 때 조치는 다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함으로써 환기시키는 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저는 좀 민주당을 좀 믿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그리고 좀 우리가 좀 앞으로 좀 더 미래지향적인 얘기 좀 해야 될까? 좀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평소에 거의 동의 다 하는데 김정욱 박사님 저하고 생각 차이 별로 없는데 저는 엄청 걱정되거든요. 그래서 뭐 당연히 지금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조치하지만 가까이서 대통령 경호처의 인력의 운영 체계를 알고 있는 분의 말씀에 의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해야 한다. 1m 정도 안에서도 사각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경호법이 있는데 이것은 대통령실만 알고 청와대만 알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지금 도입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 단계가 되지 않았다라는 이제 얘기를 듣고는 뭐 일단 저는 뭐 동의 안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예를 들면 여기는 도달해 하시고요. 저는 저 울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일단. 풍선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어떤 햇빛 같은 거 거울 가서 반사를 해서 조준을 못하게 하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방법들의 첨단 기기를 도입하는 내용을 딱 고민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근데 경호처는 좀 제가 고민스러운 대목이 있어요. 예. 경호처를 신뢰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만 경호처가 온다고 해서 이거 그 경호처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고 또 다른 또 논쟁이 벌어질 수 있기 자, 때문에 경호처의 인력이 직접 오는 것보다 경호처의 방식을 그대로 하려면 이제 인력 보강이 엄청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지금 체계는 돼 있다. 다만 선택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좀 예를 들어서 유권자들이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을 강제해야 한다는 까지 있다는 것. 뭐 민주당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으니 요 이제 논의는 어쨌든 좀 더 시간을 중요한 두고 하고요. 게 있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농탄 현장에서 이제 아까 민 의원 말씀대로 첫날이고 어색함은 있었는데 이 유권자들이나 시민들이 이런 소위 과도한 안전 조치, 즉 악수도 못하게 하고 이격하게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데 예. 저는 시민들 입장에서 유권자들이 오히려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 적극 협조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았거든요. 네,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내란 사태 이후에 상상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상상을 뛰어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네. 우리 그 이재명 대표 후보를 대통령 새 시대의 대통령 원하는 많은 국민들은 오히려 이런 조치에 대해서 적극 협력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다라는 점. 그래서 불편하다라는 거는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알겠습니다. 네.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의견 주시는데 역시 이제 안전 문제에 대한 것들이 한 5건 중에 1건 정도는 안전 문제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고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참모들이 거리 유지하고 이재명 후보는 실내에서 방송만으로 선거 유지해야 한다. 안전이 깨지면 저들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제 황소님께서 주셨고요. 야, 오늘 저희들 방송 이렇게 쭉 보고 있으니까 장성철 소장이 오늘 낮방송에서 스펙스에서 대단한 일을 하셨는 모양입니다. 장성철 소장에 대한 비판의 글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지금은 장성철 소장 안 계시니까요. 아니, 저랑 방송을 했거든요. 네. 그럴 만한 얘기 안 했는데. 그래요? 아니 조금만 이렇게 민감한 발언 이런 게 있으면 아유 그래 오늘 뭐 낮에 보니까요. 저희들 구독자가 한 140만 명 정도 되는데요. 낮에 보니까 구독자가 거꾸로 가더라고요. 줄어요? 줄어요. 그러니까 구독 취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야 정말로 선거가 민감하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자 이제 진짜 이재명 후보의 유치와 관련해서 내일 어디 가는지 아시죠? 포항. 자 내일 대구에서 오후 2시에 있고 이제 경북으로 이렇게 돌면서 대구까지 가는데 오늘 서문시장에서 이제 김문수 후보가 출정식을 했는데 아이디어는 좋아 보이더라고요. 야구복 같은 딱 복장을 하고 나왔던데 야 이것도 이제 뭔가 이렇게 국민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내일 대구 유세에 갔을 때 대구 유세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자 홍준표 후보의 뭐 채권도 지지 선언을 한다. 대구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지역구가 안양이시지만 대구에서 내일 이재명 후보 이제 고향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위기가 연출될까요? 한번 예상해 주시죠.
지난번 그쪽 갔을 때 고향에 왔다고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예. 네. 그래서 실은 그리고 대구 분들도 이번 판은 이재명이 되는 판 아니야? 라고 생각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좀 다르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제 이상호 기자는 이제 내일 대구 가면 네. 제가 아는 대구 사람들 내일 이재명이 뭐 오기만 와라. 김문수 서문시장 왔다 갔지. 어느 정도 대구 시민들이 지금 이재명을 지지하는데 확실히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매우 자발적으로 지금 단톡방이 난리예요. 다 모여보자. 대구도 이번 기회에 한번 뒤집자. 이제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지금 그 왜 그 홍준표를 지지하던 SNS 모임 있잖아요. 예. 그쪽이 홍사모. 집단적으로 지금 이재명 지지 선언을 하고 나섰어요. 근데 이게 이재명 대표가 마지막까지 홍준표 후보한테 공을 들였잖아요. 예. 그렇죠. 전화 연락도 하고 이분 귀하게 쓸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회복도 올리고 네. 막걸리 한잔 하자고 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 그 지지 단체가 그냥 무시로 움직인 것만 하진 않아요. 나름대로 하와이로부터 원격적인 뭐 뭔가 커뮤니케이션 하에 움직이는 것 아닌가.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한배 대표 얼굴이 막 좀 색깔이 좀 달라지고 아니, 저는 홍준표를 고발했기 홍준표가 때문에. 갑자기 왜 이재명 지지야 대구에 가면 홍준표 인기도 없는데 왜 지지야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긴 한데 아니 그거는 뭐 하실 일은 하시는 예, 거고 예. 선거 때는 어차피 제가 중요하니까. 저는 사실 가짜 뉴스인 줄 알았거든요. 사실입니다. 근데 진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내일 한다는 왜냐면 거죠? 내일? 내일 지선을 한다. 지지선을 이제 하는 것도 봐야 되고 그 내용이 뭔지도 해야 되는데 이제 대구에 가서 내일 동성로에서 오후 2시에 이제 예정이 돼 있던데 동성로가 대구에 이제 한때는 이제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고 또 한때는 극우 집회를 하는 곳이기도 했고 이제 그 공간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직접 이제 나온다고 하니까 대구가 난리가 났다는 건데요. 홍준표 후보가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잠깐 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번이나 당했다라고 하는 거. 자, 김용 박사 한번 읽어주시죠. 30년 정치를 했는데도 어쩌다가 저거 니은 오 미음 같은데요. 예. 한테 2번이나 내다바이 아니에요? 내바다이를 당하냐? 네다바이. 예. 예. 부끄럽고 부끄러워서 낯을 들고 다니기가 창피하네요. 김문수는 역이용했는데 그래 이재명이 나라에서 한번 살아봐라. 글도 이상하게 쓰네. 네가 이재명이에게 한 짓보다 10배나 더 혹독한 대가를 받을 거다. 이 정도면 거의 사실상 저주에 이재명 지지 선언이네요. 그러니까 저주 이재명이 저는 이해가다라는 대통령된 걸 인정하는 거죠. 자, 너희들 이제 이재명 나라에 한번 살아봐라. 어떻게 되는지. 너가 지금 이재명이한테 한 짓보다 10배나 더 혹독한 대가를 받을 거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 보복 안 하려고 어떤 경우에도 그런 거 할 시간 없다는데 지금 홍준표가 나서서 보복하라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좀 팩트 체크 하겠습니다. 면책 특권이 국회에만 있으신 민병대 의원께 여쭙겠습니다. 저기에서 한 놈한테 2번이나 내다바이 당했다. 한 놈이 누굽니까? 한동훈 아닐까요? 한동훈? 예? 윤석열. 자, 윤석열을. 예, 그러면 한동훈이라는 의견과 자 우리 김한배 대표는 아니 저는 무조건 윤석열로 해석이 되는데요. 지금 왜? 저게 윤석열이 아니면 어떻게 저거를? 저 맨 아래 있는 말 예, 있는데 윤석열이 윤석열. 맨 저 아래 아래는 윤석열이고 저 위에는 예. 한동훈인데 한동훈 전 윤석열 둘 다 맞는 저는 한 곱하기 하는 한동훈과 누구야 이거 왕뚜껑 그러니까 한동훈. 한동훈과 한덕수를 얘기하는 한덕수? 것 같은데요. 한 놈한테니까 그냥 둘 다 저는 윤석열로 보이거든요. 30년 정치를 했는데도 어쩌다가 한 놈한테 2번이나 내다바이 당하느냐. 한 놈이 누군지 이제 상상의 영역으로 일단 보내겠습니다. 이재명 나라에서 한번 살아봐라. 이제 이 말은 이재명이에게 한 집보다 10배나 더 혹독한 대가를 받을 거다. 자, 이 말은 이제 이재명에게 한 짓이라는 것은 누가 한 겁니까? 윤희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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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윤도하고 한도 했어요. 예? 윤과 한이 어쨌든 10배나 더 혹독한 대가를 받을 거다. 김정욱 박사, 네. 정치학적으로 10배의 혹독한 대가는 구체적으로 어떤 저 얘기 누가 했냐면요. 네. 유심 작가가 한 얘기예요. 예. 둘이 TV 토론할 때 얘기할 때 나는 진짜 다음에 꼭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 패로 갚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얘기 뭐냐면 저는 이재명의 나라에서 이재명 후보가 보복을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합법적인 법률적 체제를 가지고 그 범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를 들면 응징을 한다면 저는 저게 나와 있는 한 X라는 사람은
본인이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 당장 내란죄 하나만 가지고도 뭐죠?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라는 거 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법이 정당하다면 조만간 우리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하는 법률적 판단을, 사법적 판단을 받을 거니까 그 세상은 제가 볼 때는 10배나 독특한 대가가 아니라 저는 정당한 대가를 받는 상황이 되겠죠. 그때가 하면.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선거법에서 누구를 몰랐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기준을 가지고 윤석열한테 얘기한다면 또 뭐 이제 배임죄 관련해서도 대장동 관련해서 이게 배임죄라면 그러면 너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훨씬 더 큰 죄를 받을 거다. 실제로 유죄를 너는 받을 거다. 이런 부분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사실 홍준표 씨가 일관되게 그 지난 경선 과정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너희들이 벌인 수사는 과잉 수사였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강조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만 너희들 혐의대로만 수사받아도 너희들은 엄청나게 가혹한 사법적 처리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 오늘 동탄 연설에 정리를 하셨어요. 정치 보복이나 누군가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의 것은 없다. 하지만 행위에 대한 거기에 대한 응분의 어떤 상응하는 처벌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국민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없는 죄를 거의 만들어내는 식으로 해서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이런 식의 것은 없지만 분명히 아까 내란죄 말씀하셨지만 그 외에도 분명히 존재하는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실체적인 범죄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의사는 분명히 밝히셨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지난 정권이랑 확실하게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촛불 정부나 이번 비체 정부는 뭐 가제입니다만 실제로 지난번에는 적폐청산을 가지고 검찰을 활용했는데 적폐라는 게 사실 대단히 좀 바운더리가 넓잖아요. 이거 뭐 따지고 보면 다 적폐지 뭐. 근데 이번엔 확실하게 내란 세력 척결이라고 하는 매우 구체적인 어떤 사법 처리의 대상과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그런 논란이라든가 뭐 정치적 탄압이라든가 뭐 그런 프레임은 씌울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제가 볼 됩니다. 때는 홍준표 말에 저희가 뭐 예를 들면 거의 평가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재명 후보의 매우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처가 중요하다고 봐요. 갑자기 내란판이 딱 벌어져서 선거가 진행되니까 나는 중도 보수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더 많은 국민들을 포섭하려고 했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민의힘이 완전히 이거 야바이 정치란 거잖아요. 한독수 집어넣으려고 난리를 쳐서 만들어 놓으니까는 갑자기 거기다가 피해자였던 홍준표를 대상으로 딱 얘기함으로써 홍준표 지지까지 모아오는. 그래서 더 많은 다수 유권자들을 만들어야지만 앞으로 내란 세력을 진압을 하건 아니면 이재명식 개혁 정치를 펼치건 훨씬 더 많은 지지를 얻어야지만 그 힘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힘이 약하고 지지의 정당성이 약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한 발을 못 나갔던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가 봐왔던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상황은 홍준표의 저런 얘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매우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다수 유권자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에 대한 매우 정치적인 예술의 부분들을 저희가 잘 간파를 하고 거기에 맞게 움직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이렇게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막 요리를 하기 어려운데 갑자기 홍준표가 지지하는 듯한 그리고 홍준표 지지자들이 이재명 후보를 또 뭔가 이렇게 응원하는 듯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불편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네. 저도 그렇고 우리 김한배 대표도 그렇지만 특히나 대구 가서 홍준표가 지지한다면 그것 때문에 막 싫어서 차라리 이재명 지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요. 그만큼 대구에는 홍준표에 대한 민심이 안 좋다. 그런데 미국 가서 지금 갑자기 한동훈을 공격하든 윤석열을 공격하든 저런 막 공격하는 것은 결국 자기 살기 위해서 쇼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다. 이것은 그렇죠. 표로 심판해야 하는 것도 있는 것이고 사실관계 혹시라도 우리가 오인하게 되면 홍준표가 밀어준다고 해서 야, 그 이재명 더 좋겠다 이렇게 할 일도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요건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고요. 근데 홍준표가 아무리 저렇게 발악을 해봤자 우리가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건 3대 특검이 지금 발의가 된 상태잖아요. 예. 그게 뭐 내란, 최상병, 김건희 안에 명태균 들어가 있고 또 플러스 알파로 조이대까지 해서 4대 특검이 자동적으로 시작되게 되면 홍준표가 아무리 저렇게 뭐 저게 뭐 일말의 정치적인 자기 기반 유지를 위한 당연히 정치인이니까 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차는 특검의 기차는 달려갈 것이다.
자, 그렇게 해놓고 자, 그래서 이제 열기가 지금 우리 네 분 다 동시에 우리가 거수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무슨 투표입니까 이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이 열기가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다 이기기 때문에 열기는 이제 이 정도로 최고조에 올랐고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그러니까 오를 만큼 올랐다는 것이냐 아니면 이 열기가 계속 더 에스컬레이션이 될 것이냐 상승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승한다는 분 손들어 주시고 이 정도면 이제 최고조에 올라왔다 또는 하락기로 접어들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50%를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열기가 지금보다 더 높아진다. 이재명에 대한 압도적 지지가 더 높아진다. 아니면 기대와 전망이 거꾸로 가는 지금은 전망입니다. 저 기대하면 안 돼요. 기대한 그리고 두 번째 질문도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표 차이가 어느 정도 날 것이냐라는 부분도 지금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표 차이가 날 것이냐라는 것도 함께 우리가 전망해 보면서 열기가 식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열기가 유지돼야 한다고 하는데 자 아까 말씀 중에는 자 오늘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안 왔다 또는 열기만큼은 훨씬 더 고조됐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으니 자 지금은 열기가 계속 이재명 쪽으로 집중되어서 더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자 가속화된다는 분 두 분. 자 그러면 오를 만큼 올랐고 지금부터는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두 분. 저는 기권입니다. 기권. 잘 모르겠다는 거지. 저는 우리 애청자들께서 듣고 싶은 내용은 더 오를 거야. 60% 할 거야. 저도 오늘 출정식 하면서 저희 지역에서는 60% 해야 된다. 넘겨야 된다. 이런 목표를 막 제시하고 왔는데 그건 목표이고 다만 어떤 느낌이 드냐면 김문수라는 사람이 그래도 장난 아니다. 그리고 보수가 이게 14일짜리 선거하고 22일짜리 선거는 좀 다르다. 제 출발이 저기가 늦었다 하더라도 가면서 계속 전열을 찾아갈 거다. 라는 것 속에서 우리가 전망을 해야지. 그래서 쟤네들은 질이 멸렬했어. 지금은 질이 멸렬했지만 진행하면서 전열을 찾아가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을 악마화시키고 그러면서 그 악마의 핵심은 이재명이 되면 독재를 할 거야. 입법, 사법, 행정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프레임을 걸어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도 위기는 있을 개연성이 꽤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렇고 이제 지금 계속 열기가 고조된다고 지금 하셨던 우리 김정욱 논리 정의단 김정욱 박사께서는 열기가 더 이렇게 치솟아 갈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김문수가 대선 승리를 위해서 뛸 것인가?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김문수도 정치를 오래 했었기 때문에 이 판은 이길 수 있는 선거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자기가 이후에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있거나 아니면 자기의 세력들을 확대할 수 있을 만큼의 구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누구랑 안 싸우겠습니까? 윤석열하고 저는 안 싸울 거라고 봐요. 윤석열이랑 싸운다고 얘기하는 건 TK 지역, PK 지역 신인으로 불리고 있는 국회의원들과 싸워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서는 선거 패배 이후에 자기가 정치적인 재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측면과 관련해서 매우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윤석열을 뭐 추앙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고 욕도 못하고 애매모호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으면서 타협점들을 찾을 거라 생각이 들고 이런 공간이 생기면 윤석열은 여지없이 또 나타나서 이 선거는 내란 선거라는 것을 계속 확인시켜 줄 거다. 이미 어제 선거 출발하기 전에 자기가 그런 거를 쓰면 어떤 상황이 나올지 뻔히 알면서도 내놨다라고 얘기하는 거 나 살아있어. 난 여기 계속 개입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도 나한테 다 공천받은 거 아니야? 가만히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한두 개 아니야? 이걸 다 얘기한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또 마지막은 저는 TK와 PK 같은 경우 전 적어도 반성적 투표에 대한 나름대로의 고민의 흔적들이 좀 공감대를 형성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가지겠죠. 아예 안 나와버리거나 아니면 이번엔 안 되겠다. 한 번은 뭐 국민의힘을 응징을 하든 아니면 이번에 한번 이재명을 믿어보든 이런 표들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남아있는 표는 아직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표들이 모아질 수 있는 환경들이 이제 22일 동안 차근차근 좀 앞으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열기가 엄청 모이고 있어서 이 열기가 계속 확산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편인데 왜냐면 여론조사 전문가들한테 제가 물어보면 결국 투표율을 어느 정도로 보느냐, 표 차이가 어느 정도 날 것이냐 이런 거 이제 예측을 다 하던데 예년 선거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양태의 선거 운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후보를 보는 것보다 국민 스스로가 선거 운동을 해야 한다라는 열기가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하는데 투표율이 보통 이제 75에서 80%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비슷하게 지금 전망을 하십니까? 민의원께서는. 네. 저도 한 78% 정도 나올 거다. 80%가 나오면 좋은데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김종국 박사님 말씀을 좀 받아서 말씀을 드리면 예. 오히려 더 낮을 수 있다. 낮을 수 있다. 우리는 높을 수 있지만 저쪽이 낮을 수 있다. 예. 투표율 자체는. 예. 득표율은 우리가 더 높을 수는 있다. 예. 투표율 자체는 보수 쪽에서 많이 안 나온다. 창피해서. 예, 이럴 예. 개연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자, 이상호 기자는 그러면 표 차이로 바로 좀 넘어가 볼게요. 예전에 그 MB 2007년도 500만 대선에서 예. 이제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 간의 표 차이가 한 500만 표 정도 됐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표 차이가 어느 정도 날 것이냐라는 것을 지금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데이터를 돌려가지고 대체로 분석을 하더라고요. 혹시 지금 기억나는 좀 장면이나 좀 기억이 있나요? 저는 그 MB 때까지는 안 가고 싶고요. 예. 제가 안심을 못하는 거는 사실 뭐 많은 전문가들도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지난 우리 그 박근혜 탄핵 당시의 투표 상황 보면 완전 괴멸 수준이었잖아요. 국임당이. 예. 그리고 마지막에 박근혜가 6%까지 떨어진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당시 후보가 41.1%밖에 못 얻었거든요. 예. 근데 저는 뭐 이번은 상대적으로 저쪽이 뭐 후보들이 지리멸멸한 건 사실입니다만 당세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잖아요. 네. 민주당이랑 국임당이랑 거의 오차범위 내에서 뭐 경합을 하는 양태로 아직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지 기반 자체가 붕괴된 건 아니다 그때처럼. 그래서 저는 지금 얼마나 크게 이길 것이냐를 따지는 것보다도 반드시 이기는 부분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단지 예.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진보 뭐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정의당 지난번에 예. 신상정 후보와 같은 이런 표가 지금 다 또 이재명 후보로 다 흡수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소위 시민사회나 이제 야구당. 좌파 쪽에서의 그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졌고 민주당이 지금 남아 있긴 한데 권영우 후보가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난번 대선하고도 또 차이가 있고요. 저는 이상훈 기자님 박근혜 그 당시 선거 당시 재미난 현상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대선 역사상 최다 득표자가 박근혜였다는 거예요. 그냥 절대 숫자로 따지면. 그래서 저는 그때하고 단순 비교를 해봤을 때 문재인, 박근혜 이 양파전의 양상하고 지금 그 이재명과 김문수의 이 양파전의 그 구도의 양대 세력의 그 경합하는 그 세기가 그 당시보다 지금이 훨씬 압도적으로 기울어 있기 때문에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상태가 더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박근혜가 획득했던 그 절대 최다 득표수는 무조건 경신할 거예요 이번에. 예. 최다 득표수는 무조건 기록할 거고요. 다만 득표율이 60%까지 갈 거라는 거는 산술적으로 통계적으로 조금 상당히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 저는 그건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지만 자, 예. 열기 자체는 저는 그 박근혜가 수립했던 그 기록을 깨면서 질적으로는 훨씬 더 열성 지지표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자, 간단하게 없어지고. 질문 드리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20일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열기를 지금 최고조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더 이제 이렇게 좀 펌핑업을 지킬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혹시 좋은 아이디어 가진 분 있습니까? 이제 의지로는 절대로 지금은 표 차이 얘기해서는 안 된다. 오로지 이기는 거 위해서 자 올인해야 한다 이런 말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지금 열기가 실제로 이제 계속 끌어오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이디어가 저는 있으면. 후보 자체가 이 질문을 계속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 앞에서 김문수 후보에게 물어야 돼요. 그 윤석열 내란 세력과의 관계 정립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해 사과를 요구를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아주 일성으로 김문수 후보자가 확정된 거에 대해서 첫 번째 반응이 그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해라. 국힘당에 당신들이 정말 민주공당이 맞다면 거기 후보라면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해라라고 요구하는 이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김문수 입에서 그 대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저는 김한배 대표 쪽에 한 표를 주고 싶은데요. 예, 예. 그러니까 확실하게 큰 표 차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동력이라는 것들은 핵심 지지층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확장성에 좀 주력하면서 경제 이슈라든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로 공략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방금처럼 내란 중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개념만 크게 잡고 마치 이게 무슨 뭐 정치적 탄압 아니냐라고 하는 공격에 따른 반작용을 우려한 것인지 몰라도 매우 구체적이고 사이다 발언은 조금 자제하는 것 같은데 저는 김문수에 대해서도 윤석열에 대해서도 그리고 김건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공세적인 메시지도 좀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야 빨리 좀 투표장에 나가자 하는 측면에서도 지지층도 좀 더 강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정도의 지금 이제 외부적 상황 같으면 긴장도가 계속 유지되어서 저도 오늘도 그렇고 무조건 투표장에 나서 투표해야 한다. 그리고 또 제가 던진 질문이 사전투표냐 본투표냐 어떻게 하느냐. 제 주위에 물어보니까 열에 뭐 8, 9명은 다 사전투표 해가지고 그날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열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죠. 사전투표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상황인 거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투표가 진짜 그야말로 응징투표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대거 나가고 또 왜 편리하잖아요. 꼭 자기 동네 안 가서 투표할 수도 있는 거가 있기 때문에 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란 정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거는 선대위가 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세게 얘기하죠. 내란 예를 들면 김문수 막 공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이재명 후보가 갑작스럽게 리더로서 전체적으로 부상된 계기가 어떤 계기였었냐면 이 내란 와중에도 국민의 삶을 고민해주네. 먹고 사는 짐. 그다음에 거기다 잘 사는 짐이 되게 중요한 언어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내란 종식 이후에 이 불안한 상황들이 대선이 지나고 나면 거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리더십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신뢰감들이 생기면서부터 굉장히 안정적인 형태의 지지율을 유지했던 과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당연히 뭐 모든 국민들은 내란 이건 종식 정도가 아니죠. 완벽하게 진압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 선대위가 이건 되게 좀 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저는 후보는 내란 종식도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말을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까지의 삶과 다른 또 다른 삶에 대한 비전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이재명 후보라는 것으로 투영되는 과정으로 가게 되면 저는 매우 이 선거 자체가 후반부에 가게 되면 건강한 선거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김종국 박사 말씀에 동의합니다. 네. 지난 항소심에서 우리 후보가 무죄가 나왔을 때 저는 기쁜 이유가 뭐였냐면 이제 사법 리스크나 이런 얘기 안 하고 조금 안정적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데 진짜 대한민국은 무엇인데 어떻게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건데 이 부분이 중점이 되는 선거를 치를 수 있겠다 싶었었어요. 근데 이제 5월 1일 날 딱 그렇게 바뀌면서 또 싸움판 됐구나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극복해야 되는 지점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를 너 왜 비난해? 라고 하면은 구체적이지 않고 그냥 싫어해요. 그냥 싫어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예. 근데 그런 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저는 이재명 대표랑 일을 같이 해보면서 느끼는 가장 큰 특장점이 뭐냐면은 굉장히 정책에 밝다는 거예요. 네. 사회 경제적 정책에 굉장히 밝아요. 그리고 굉장히 유능하단 말이에요. 그 유능함을 엄청나게 정치적 탄압을 받다 보니 크게 못 살렸어요. 그래서 이게 내란 종식 뭐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만은 이 부분만으로는 저는 그 확장성이 없을 수 있다. 다만 확장성을 어디서 나오냐면 내 삶이 바뀐대. 이렇게 구체적으로 바뀐대. 이 부분에서 저는 그래도 내 싫지만 이재명 찍으면 내 삶이 바뀌겠네. 이런 건강한 선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지금 판에서는 저는 그 부분을 지향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긴장해서 표를 모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쭉 드리고 있는데 역시 지금 이제 표 이야기 하니까 지금 뭐 표 이야기 할 때냐 지금 아직까지 얼마나 많은 우리 난제들이 눈앞에 놓여 있는데 이러느냐라고 했는데 이거 지금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제가 욕을 듣겠습니까? 칭찬을 듣겠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잠깐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찍어온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그럼 사진을 올리지 마세요. 아니 한번 봅시다. 사진 한번 주십시오. 이게 지금 국가를 지키는 번호 111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오늘 동대구역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를 타는데요. 이거 국정원까지 나와서 1번 후보 선거운동을 해주나 이 생각 제가 그냥 들었고요. 그리고 아니 제가 왜냐면 내일 대구에 와서 선거운동을 한다는데 저게 이제 그 일종의 배너죠. 저게 있길래 국가를 지키는 번호 이게 111이 아니 그 뭐 제가 이제 우스개로 하는 이야기인데 저게 간접 신고지 않습니까? 간접 신고가 111인데 111 저게 좀 예사롭게 보이지 않아서 정말로 이재명 운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이 제가 좀 국정원까지. 들었는데요. 조금 선관위 가지고 떼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관위로 떼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플랫폼을 타고 쭉 내려왔거든요. 동대구에서 서울로 내려오는 플랫폼인데 그것도 사진 있습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게 서울 수서 방면이 또 11번이에요. 야, 이것도 뭐야? 내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농담처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모든 것이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새롭게 바뀌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윤석열 이야기 아니할 수가 없는데요. 직위원 문제부터 바로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직위원 판사가 이제 윤석열 재판을 아예 비공개로 하겠다라고 했다는데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저도 이게 이제 전원이긴 한데요. 아니 이게 지금 이제 단독으로 지금 하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재판을 참관했던 분이 직접 글을 올리셨어요. 오늘 재판 참관했던 분이 오늘 재판 3차 공판에 들어가서 다 그거를 참관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걸 다 하신 분이 글을 올린 그걸 보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직위원 재판장이 빈대 잡는데 초과상관 태운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의 의미가 우리는 언뜻 해석하기에 이 윤석열이가 내란 행위를 벌인 것이 한마디로 뭐 야당의 국회 독주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과도한 이 비상계엄이 하여튼 빈대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대응을 한 것이 내란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재판을 이렇게 무리하게 공개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거 하면서 국가 군사 비밀, 국가 비밀이 다 이렇게 노출되는 위험을 무릅쓰고 공개 재판할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차라리 그냥 비밀 재판으로 하자, 비공개 재판으로 하자라는 걸 합리화하는 그런 차원으로 발언했다라는 거예요. 빈대 잡는데 초과상관 태운다는 말을. 제가 그 얘기 듣고 너무 경악했다는 거죠. 지금 국민들의 법강정이나 지금 여기까지 이르기에 이 온 국민의 분노와 이 내란 사태의 주범인 내란 속의 윤석열을 취소시킨 장본인인 직위원 판사가 개가천선하는 차원에서 했나? 내란을 드디어 이제 이렇게 과도한 행정작용이고 대통령의 비상권 남용이라고 보고 이제 제대로 응징하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죠. 네, 그래서 직위원 재판부를 그대로 놔둘 수는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더 분노해야 되고요. 지금 저 픽스 채팅창에 지금 징계 청원 링크를 다시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고 직위원 재판부는 반드시 교체해야 됩니다. 이대로 놔뒀다가는 내란 재판이 송두리째 다 정말 우리 국민들의 기대하는 법감정과 정반대로 공소기각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상호 기자, 이게 이제 비상 상황입니다. 예. 자,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은 되지 않지만 만약 그렇다면 직위원은 뭔가 국민들의 눈치를 보거나 이번 재판이 혹시 불공정 시비에 휩싸일까 봐서 나름대로 균형 감각을 가지고 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자기는 자기 식대로 재판 끌고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미 12월까지 지금 기일을 다 잡아놓고 12월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자기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끌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이미 표명한 바 있는데 더구나 지금 우리가 재판을 생중계하라라고 요구하는 판에 이거를 완전히 비공개로 다 지금 가져가겠다라고 한다면 이건 우리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사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확장성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지지 기반에 대해서는 내가 확장성을 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이다 정치는 계속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효용감을 준다는 측면에서 사실 지금 뭐 전국 법관대표 회의가 지금 뭐 열리는 부분 때문인지 당장 뭐 조희대에 대한 탄핵안도 싹 지금 숨고르게 들어간 상태에서 직위원까지 저렇게 방치하면서 도대체 내란 세력과의 어떤 비타협적인 척결 그걸 기대할 수 있을까? 따지고 보면 다 우리 사회 기득권의 가장 전투적인 커넥션이 연결된 게 내란 커넥션인데 내란조차도 이렇게 극복 못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일말의 우려가 생긴다면 저는 대단히 이거 우려할 만한
시그널이 갈 수도 있다. 근데 그런 시그널이 이제 이 이슈만 있으면 우리가 당연히 집중해서 신경을 쓰고 제대로 따질 건데 이제 대선 운동이 시작돼 버렸어요. 그리고 조희대 탄핵도 지금 딱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야 대선 시작인데라고 이제 하면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세력들이 어느 정도 통제되고 또는 제압이 되었다, 진압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준동을 할 수 있다라고도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준동할 수 있겠네요. 예. 사실관계 확인이 좀 필요한 것인데 다음 재판 때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발표는 얘기 안 했지만 거기에 속에서의 말이 그렇게 읽혔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하고 특히 오늘은 이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가 김건희 소환 조사와 관련돼서 자 14일 날 내일 모레입니다. 소환 조사 한다거든요. 그 소식 보셨죠? 나오겠습니까? 아니 소환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나올 수도 있는데 문제는 소환을 하는 이유가 어떤 내용 때문이냐. 그러면 공직선거법 때문에 소환을 하는데 이미 김건희는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6개월이 없지 않습니까? 본인은 일단 대통령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소환하지? 아예 봐주려고 소환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내용 지금 파악을 좀 하고 계십니까? 예, 공직선거법상의 공소시효는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는 남아 있는데 예. 이제 김건희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기간이나 그 이후에 2022년 선거는 이미 지났죠. 민간인이니까. 근데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범으로는 여전히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한 거는 정치자금법 위반이거든요. 그 여론조사비 상당의 무상 그 정치자금 받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거의 공범으로는 처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소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그렇게 공소시효가 다 지났는데 처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행시효를 한다라고 하는 건 좀 그건 너무 검찰 스스로에 자멸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범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소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다른 측면에서요. 예. 여기는 정치자금법 위반을 얘기하셨는데 공선법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를 개입했을 때 이거는 10년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윤석열한테 있는 거고 10년이 있는 거고 이 공범이 신분범일 때 신분범의 공범은 그 신분범하고 같이 처벌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제명이 일반 선거법이 아니라 공무원의 선거법일 때 이걸로 우유를 하고 그러면은 김건희도 남아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보는 의견도 그렇게 있고 보는 의견이 이게 예를 들어서 대통령 배우자가 공범이라도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애매모호해서 형식적으로 소환을 하고 결국에 이거 처벌 못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김건희를 풀어줄 의도가 다분히 있다. 지금 현재 검찰에서 수사하는 방식이 쇼를 하면서 실제 김건희는 처벌 목적이 아니고 그냥 보여주고 소환했는데 알고 보니까 적용할 범죄가 없네요 라고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이제 이것은 김건희를 잘 알고 검찰을 잘 아는 쪽에서 지금 이거 다뤄야 되는데 다들 그냥 깨춤을 추고 있다. 어떤 춤을 추고 있느냐? 김건희 소환했으니까 곧 사법 처리 되겠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검찰이 똑같은 팀이 그대로 지금 창원지검에서 수사하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제 우려를 하면서 저한테 이제 글도 보내주시고 내용도 충분히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 되게 중요한 발언을 하셨는데 예. 지금 전 대표님이 거의 이제 법학자 수준으로 형사소송법을 언급하셔서 아니요, 뭐 저는 이게 뭐냐면 예. 제가 이제 로스쿨 나왔으니까요. 형사소송법에 그 공범이 기소돼서 재판에 넘겨지면 공소시효가 정지합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경우고요. 공범이 해외로 도주하면 또 그만큼 또 공범의 그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그렇게 두 가지 경우 외에는 명시적으로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배우자를 하더라도 이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 공소시효가 대통령 기준으로 그 영부인의 경우도 같이 가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우리는 바라고 그렇게 기대하지만 실질적으로 실정법에 그게 규정이 없다 보니까 다수설이라는 학설로만 존재하다 보니까 검찰이 법기술을 부려서 결국은 민간인 김건희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라고 해서 막판에는 수사하는 식만 하다가 풀어줄 수밖에 없는 이 원시불능 상태를 우리 국민들은 이 법적인 내용을 자세한 걸 모르다 보니까 검찰이 이렇게 하는 그런 외향적인 건 보고
뭔가 김건희 소환하고 뭔가 하는구나라고 깜빡 속다가 마지막에 불기소되는 그런 것은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그 한계 상황만 드러내고 우리가 또 뒤통수 만든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자, 이거 이제 좀 따져보고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방송 지금 버퍼링이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제작진은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지금 저한테 프롬프트에 좀 올려주시면 좋겠는데, 자, 열심히 방송 보다가 쭉 구독자가 늘어나다가 지금 딱 정지된 상태에서 버퍼링이 계속 생긴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자, 일단 한번 체크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에서 김건희 소환 이후에 어떤 식으로 절차를 밟아갈 것인지가 매우 의심스럽다라는 문제제기 정도 하고 내일 상황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14일 날 실제로 출두를 할 건지 말 건지도 중요하지만 절대로 안심하거나 지금은 마음을 놔서는 안 된다라는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한 번 더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직위원 문제 지금 이야기했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지금 탄핵도 답보 상태에 놓여 있고 김건희 수사하는 것 그리고 윤석열이 들어가면서 아직까지 정말로 국민들 앞에 스스로는 당당하게 이렇게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심상치 않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경호 문제로 넘어가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는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어떤 식으로든 뒤집기를 시도할 것이다 라는 쪽으로 문제 제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조희대 사법푸드타 부분에 예. 대해서 아까 이제 고발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게 내일 이제 고발을 하는데요. 지금 이 고발은 뭐냐면은 그 내란 유지 사법푸드타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지금 7명을 저희가 이제 피고발인으로 고발을 하는데요. 저기 보시면 제일 위에가 윤석열이고요. 두 번째가 한독수. 세 번째가 이게 중요한 인물인데 바로 서석호 변호사입니다. 지금 그 이상호 기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그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고 계신데 이 소위 말하는 서울대 그 김앤장 커넥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정말 우리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은 대한민국을 망치는 사법정의와 나라를 망치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상호 기자님 김앤장과 많이 싸우시고 굉장히 많이 김앤장으로부터 어려움 많이 당하셨는데 저도 이제 이번 일을 통해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이번 차제에 내란 세력의 준동, 배후 그리고 유지까지 해서 조희대 쿠데타까지 다 기획하고 실행했던 이자들을 응징하고 처단하지 않으면은 결국 대한민국은 다시 또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또 기득권 카르텔, 그 소위 말하는 법조 카르텔에 의해서 또 우리가 또 우롱당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차제에 최소한 이 실체에 대해서 공수처가 보강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좋겠지만 그 전에라도 빨리 수사에 착수해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한줌 사법부의 그런 그 대법원장 등의 또 직위원 같은 그런 정치 판사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국민 주권주의를 파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내일 이제 저희 공수처에 이 7명을 그래서 현직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그다음에 심우정 검찰총장, 김주현 이 인물도 중요합니다. 이 김앤장 서울대 커넥션의 핵심 인물인 김주현 민정수석 그리고 직위원까지 해서 윤석열 탈옥과 그다음에 이재명 낙마까지 기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7명에 대해서 저희가 내일 공수처에 고발합니다. 많은 도움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 열혈 애국 우리 대표님의 노력 우리가 높이 평가하고요. 자, 이 문제 잠깐 다뤄보겠습니다. 이상호 기자님께 질문 드릴게요. 네. 김문수 중심으로 지금 정말로 한덕수 반란 또는 쿠데타가 바로 진압이 되면서 김문수 중심으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자중질환 생깁니까? 아니면 이대로 한 20일 정도 계속 가면서 국힘은 원팀을 이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 지금부터 되게 재밌는 나름대로 또 스펙터클 막장 드라마가 계속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다. 예. 네, 일단은 두 번은 수정해야 자기 입장이 정리되는 분이 계시죠. 이수정이라고. 예, 예. 네,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뭐 김문수, 뭐 가처분이 나가리다 막 이러다가 놀리다가 바로 또 후보가 되니까 이 진짜 기대가 크다는 취지의 이 변모 아주 그냥 순식간에 바뀌죠 입장들이. 페이스북 좀 네. 올려주시죠. 예, 페이스북 올린 내용 준비되어 있던데 좀 올려주시죠. 예. 말씀하시죠. 그 이수정 교수를 예. 오늘 광화문
우리 쪽 집회에서 예. 봤답니다. 아, 왜요? 맞습니까? 네, 봤답니다. 우리 비서관이 봤답니다. 예, 봤는데 예. 도대체 그 사람의 수정은 얼마까지 오는 거야? 예, 예. 아, 이재명 대표 출정식에 왔어요? 예, 그랬다네요. 출정식에 와서 이제 구경하고 갔다. 저도 거기 갔었는데 저 못 봤어요. 그래요? 바로 옆에서 봤다는 우리 비서관이 자, 이쪽으로 또 수정하시려고. 이수정 교수가 어떻게 올려놨는지 수원정에 저 이수정 위원장이 올려놓은 거 있으면 페이스북. 아, 이게 이제 지금 둘 다 삭제된 상태인데요. 네. 처음에는 야, 너 가처분 기각됐네. 어쩌냐? 어떡하냐? 문수야입니다. 문수야. 네. 예? 저렇게 조롱하다가 가처분 바로 이제 인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후보가 되니까 대선 후보도 못 낼 뻔했는데 아이고 탈출구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렇지. 이게 경의를 표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봐, 저렇게 진짜 가장 먼저 바람보다 먼저 눕는 풀잎처럼 저런 분들이 사실은 국힘당의 정체성 있고 본질이죠. 대부분 다 저럴 거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거는 줄을 서면 원팀으로 계속 가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권성동도 지금 보면은 아직 준비를 못 해가지고 김문수 옷이 아니에요. 그냥 빨간 옷 번호만 있는 거 입고 나와가지고 일단 뭐 행사를 치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김문수만 자기 옷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거 보세요. 지금 김문수만 이름 빼고 2번만 있는 거야. 네. 한덕수가 될지 몰라서 저런 걸 준비를 했나 보더라고요. 잠깐 그 말씀은 뭐라고요? 김문수 후보가 될지 몰라서. 아, 김문수 이름이 안 찍혀 있어요. 지금 대부분 2번으로만. 네. 이제 오늘도 다 돌아다니는 분들 보면 예, 이름이 예. 안 찍혔어요. 번호만 이름이 없고 보도가 있다는 것은 이제 누가 될지 모르니까 제작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제작하는 시간 자체를 확보를 못하니까 물량이 지금 가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유세 차량 같은 경우도 아직 랩핑이 안 돼 있어요. 예, 예. 김문수가 이름이 없어요. 오늘 그럼- 또 네. 이상한 사진이 하나 올라왔던데 아, 그렇죠. 유세차도 이거 이제 보시는 양쪽이 저렇게 비교가 된다. 1번 이재명, 2번 김문수는 없다는 것이고 저는 그냥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빠르게 겉으로 봤을 때 정상화되는 모양을 취할 텐데 예. 실제 김문수 입장에서 탐나는 텐트 폴 때는 저기 지금 자유통일당이잖아요. 예. 정광훈. 네. 정광훈 쪽이랑 어떤 식으로든 뭐 단일화든 뭐 선거 연합이든 형태로 국힘당의 과거 자기 배신했던 자들의 지분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스펙터클한 막장 드라마를 좀 더 연출해주지 않을까. 자, 기대하고 이 사진도 한번 보시죠. 뭐 재밌는 사진인데 김문수 후보의 유세 차량에 이재명 후보가 나와서 연설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야, 이건 또 뭐야 이렇게 해서 완전 유세 사고면 유세 사고. 유세 사고입니까? 네. 유세 사고가 저렇게 났는데 그 좌측에는 지금 뭐 선거운동 안 하고 다들 벌써 포기했네. 그냥 아니 주무시고 이제 계시고. 이거는 전용기 의원이 올린 건데요. 네네. 이제 선거 운동을 한참 시작하는 첫날인데 저렇게 다 편안하게 쉬고 있더라. 그래서 선거 운동보다는 선거 운동과 관련된 활동비를 아마 법적으로 일당 얼마씩 받게 되죠. 그것 때문에 나온 거 아니냐? 예? 동탄이에요, 저기. 동탄입니까? 야, 자고 저분 있는 게. 그러니까 저분들이 편한 게 아니고요. 못 돌아다니실 거예요. 못 시선 돌아다닌다. 자체가 달라요. 2호 2번이면 예.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저 옷을 입고 다닐 수가 있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 이런 흐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저분들 다니면 걷는 게 힘든 게 아니고요. 그 시선이 더 힘들어요. 시선이. 너무 나이브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인도권에서 유세를 하고 있는데 저희 쪽한테 쌍욕을 하고 가고 막 이상한 이상한 그렇죠? 걸 하고 그 버스 안에서 예, 그렇게 예. 하시고 가는 분이 계시고 그래요 지금도. 지금도 여전히 이제 극성스럽게 이재명 후보를 그래서 우리 쪽에서만 보면 안 됩니다. 자, 이제 피노키오님께서 이렇게 글 주셨는데요. 대구에는 오늘 오후 2시까지 이번 현수막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후보를 실제 못 낼지도 모른다라는 완전한 위기 상태에서 위기감을 엄청 가지고 있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대표님 제가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14일짜리 선거면 타격을 좀 받을 수 있겠지만 예. 우리 21일짜리 선거기 때문에 내일 모레도 저러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저 부분을 너무 부각해가지고 우리가 마음이 풀어지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긴장을 놓치면 안 된다. 그러면 마음이 풀어지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어떤 이야기만 하면 됩니까? 안 되는 이야기만 계속 해드려야 되는지 이게 지금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주제 선정을 할 때 하루 종일 선거 운동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얼마나 많은 영상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쭉 정리해서 한 번씩 이렇게
터치를 하고 넘어가야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신중하게 고려해서 내일부터 이제 선거운동이 더욱더 열기가 이렇게 고조되면 어떻게 할 건지 좀 더 고민을 할 거고요. 지금 우리 민병덕 의원께서는 따로 우리 후원 계좌를 가지고 오신 게 있습니까? 후원 계좌가 아까 있다고 저한테 이렇게 올라오던데 있으신가요? 네, 민병덕 있죠. 의원 후원 계좌가 이렇게 따로 있습니까? 있네요. 요즘 형편이 많이 어렵습니까? 저걸 다 이렇게 출연할 때 가져가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후원 요청을 드리고 이렇게 하고 계신 거죠? 예인 거죠. 예인 거다.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농협 351에 1106-3556-63. 우리 동네 국회의원 민병등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정권 교체가 바로 민생입니다. 이렇게 하셨고 특히 이제 정책 전문가로 민병등 의원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요. 또 얼지키는 민생실천 위원장 지금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중소상인 그리고 소상인 그리고 취약계층의 경제 비정규직 이런 쪽으로는 실제로 법도 많이 만드셨고요. 엄청난 활동을 하셔서 그쪽 분야에는 확실히 이름이 나 있는 분입니다. 이번에 10대 공약에 들어간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가상금리 부당한 가상금리 전가 방지. 이 부분이 들어가서 은행법 개정안. 부당한 가상금리가 있는데 전 국민 이자 줄이는 법.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직전에 그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지금 저한테 지금 제가 정권 교체라고 해야 되는데 정권 교체라고 했다고 발음 참 대단하다. 제가 스픽스 발음도 잘 못하는데 이렇게 또 우리 김용태님께서 이용태님이네요. 김용태는 지금 비대위원장 참 됐던데 제가 그렇게 글 올려주셨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방송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제가 광고 방송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가지 마시고 좀 들어주십시오. 산삼순백 5월 특별 이벤트입니다. 전설의 고려 산삼의 맥을 잇는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고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산삼순백 1+1과 사은품 산삼시대 30포 한 상자를 추가로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자, 다양한 사포닌 종류와 압도적 농도를 자랑하는 산삼순백 한 박스 30병에는 7년간 산양산삼 30뿌리 분량의 사포닌이 들어있습니다. 온라인 구매 후기 16,000건, 만점에 가까운 평점을 자랑하는 가심비 최고의 제품입니다. 자, 비바람 이슬 맞으며 7년을 기다린 시종 산양산삼을 사용한 산삼순백, 가정의 달 사랑하는 부모님께 드릴 선물로 최고입니다. 검색창에 산삼순백을 검색하시거나 전화번호 1666-1080으로 꼭 연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들의 광고주인데요. 인터넷 비교원입니다. 서경석보다 제가 광고 좀 더 열심히 잘해 보겠습니다. 최대 128만원 현금 지원하는데요.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이고요. 인터넷 성능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혜택만 잘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 누적 가입자 983억 원의 누적 현금 사은품을 지급한 경력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하고요. 자, 자세한 내용은 1670-2571을 통해서 상담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원, 비교는 바로 비교원 서경석에게 하십시오. 전화번호 한 번 더 불러드리겠습니다. 1670-2571입니다. 와,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방송을 봐주셔서 고맙고요.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진행한 고발뉴스 TV 이마뉴스, 이상호의 마감뉴스, 이마뉴스 밤 11시에 진행되고요. 구독, 좋아요는 스픽스 구독, 좋아요와 함께 고발뉴스도 꼭 구독해 주시고요. 김종우의 탄탄TV도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탄탄TV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10,000명 넘었습니다. 자, 10,000명 넘었는데 그 10,000명 넘을 때 아마 우리 방송에서 한번 서포트해서 10,000명이 넘었을 겁니다. 당연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사법쟁이 TV 김한배 대표도 요즘 방송 열심히 하고 계신데 5만 명 만들어 주십시오. 5만 명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사법쟁이 TV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저도 10,000명 좀 만들어 주시죠. 10,000명을 만들어 달라. 야, 오늘 이제 10,000명을 조금 안 돼 있습니다. 10,000명 조금 안 돼 있는데 민병
떡TV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뜨거운 열기를 계속 이어가서 22날이 남아 있습니다. 6월 3일까지 열기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역전에 하면 다 같이 용사들이 되어서 큰 소리 외치면서 이재명 후보 대통령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겠습니다. 역전의 용사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